1978년 미국 CBS에서 처음 방영된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하버드 로스쿨을 배경으로 젊은 법대생들의 고군분투와 인간적 성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1973년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며 이후 1980년대에는 케이블 채널 쇼타임을 통해 재방영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는 신입생 제임스 하트가 전설적인 킹스필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문적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킹스필드 교수는 냉철하면서도 탁월한 지적 자극을 주는 인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학업 이야기를 넘어서 학문과 교육의 본질, 그리고 지성에 대한 존중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 로스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늘었으며 킹스필드 교수는 엄격하지만 진정한 교육자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작품은 한동안 공부벌레 드라마로 불리며 지식에 대한 문화적 동경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자기계발 열풍과 맞물려 이 드라마는 지적 성공과 명문대 엘리트에 대한 상징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속의 진지한 학문적 토론과 인물 간의 성숙한 갈등 구조는 이후 카이스트, 하얀 거탑, 스카이캐슬 등 한국의 지식 중심 드라마 형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지성과 노력,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통해 답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전혀 낡지 않은 가치,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공부의 의미와 지성의 자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 대학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미국 대학 사회는 오랫동안 이념적 편향성, 그 중에서도 좌경적 성향이 뚜렷한 집단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 교수 중 이른바 진보 성향을 밝힌 비율은 보수 성향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수 중 진보 성향은 72%, 보수는 15%에 불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로 좁혀보면 이 수치는 더 심해져서 진보 대 보수 비율이 87대 13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성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실제 대학 수업과 시험, 논문 평가 등 학생들의 학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좌경적 성향의 정치학 교수가 맡은 수업에서 평범한 학생이 한국의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했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취업난과 장학금 경쟁 속에 교수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감추고 분위기 맞춤형 답안을 작성해야만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벤 샤피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 같은 현상을 실명과 함께 고발합니다. 그는 미국 대학교에서 보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에 가까운 일이라 표현했으며 실제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교수가 학과 동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대우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UCLA 영문과의 경우 교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학과 교수 56명 중 53명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사상 편중은 학문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수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범주에 두는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견해, 당신은 다음 학기 햄버거 가게에나 가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이 돌아올 정도로 좌파 이념에 대한 도그마가 공고합니다. 대공황에 관한 역사 교과서 대부분이 공화당 정권 하에서 시작된 불황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루즈벨트 정권 하에서 불황이 8년이나 지속되며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처럼 좌신들의 내러티브에 부합하지 않으면 학문적 접근조차 차단되는 현실은 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동시에 가장 부유한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대학이 중국과 맺은 각종 관계가 학문적 교류를 넘어 정치적 선정과 이념 확산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하버드 캠퍼스에서 셰펑 주미 중국 대사가 연설하는 자리에서 대만 출신 학생 우 코르셋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이 그를 거칠게 제지하는 장면이 발생했고 하버드는 우에게 징계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중국 유학생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캠퍼스 내에서조차 중국의 영향력을 눈치 보며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하버드가 중국 고위 간부들의 교육기관으로 기능해왔으며 심지어 비공식 당교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천 명의 중국 공산당 산하의 관료들이 하버드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중국 발전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의 딸 시밍쩌 역시 2010년경 하버드에 입학하여 가명을 사용하며 재학했습니다. 보시라이의 아들, 장쩌민의 손자 등 중국 권력 핵심층의 자녀들이 하버드를 거쳐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하버드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수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홍콩 재벌론이 찬이 하버드에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보건대학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의 상당 부분은 익명 혹은 홍콩을 경유하여 유입되었기 때문에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가 중국의 기술 개발, 정치 전략 수행, 인권 탄압 등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화학과의 전직 학과장 찰스 리버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하버드 소속 중국 연구자들이 생물학 표본을 밀반출하거나 중국 군대와 연계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를 도덕적 악으로 간주하는 풍조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대의 폴 에얼리 교수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평등을 추구할 힘을 빼앗았다며 우리는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수들은 자본주의와 시장을 불공정, 억압, 착취,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제나 세금 증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실업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들은 재산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유재산의 존재 자체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단정합니다. UCLA 지리학 교재에는 사람이 배고픈데 젠장, 소유권이 무슨 소용이람? 이라는 식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르크스가 말한 사유재산 철폐라는 주장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대학 강의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인용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비판적 사고보다는 정답으로 강요됩니다. 이에 대해 벤 샤피로는 교수들은 자본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정작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기초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 대학의 좌경화, 중국과의 결탁,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단지 미국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박사 출신 교수들이 한국 대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런 사상은 학계와 교육 시스템에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대학식 사고방식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20대 젊은 세대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특정 이념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젊으면 무조건 진보라는 유치한 등식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은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문은 어떤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교육은 다양한 시각을 허용하는 토양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정치 성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대학이 지녀야 할 본질적 책무일 것입니다.